또 새로운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마 함수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수학은요, 함수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함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는 친구들은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함수가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를 알기 위해선 먼저 대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대응이라는 것은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 y에서 어떤 주어진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주어진 관계에 의하여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짝지어지는 것, 짝지어지는 겁니다. 짝지어지는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만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간단한 예를 보면, 예를 들어 집합 x에는 말, 소, 개, 닭 이렇게 동물 4개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원소로 있고요. 집합 y에는 망아지, 병아리, 강아지, 송아지라는 동물들의 애기죠, 애기. 응? 아기들을 가리키는, 새끼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원소로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X의 각각의 동물들에 대해서 그 새끼를 가리키는 단어들로 짝지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 보시듯이 말은 망아지로, 소는 송아지로, 개는 강아지고 닭은 닭아지 같지만 병아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말과 망아지를 짝지어지는 것, 소와 송아지, 그 다음 개와 강아지, 닭과 병아리가 짝지어지는 이러한 것을, 짝지어지는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X의 원소가, X의 원소 스몰 x가 Y의 원소 스몰 y로 대응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이렇게 화살표, X에서 Y로 화살표를 쏘는 걸로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 자기 새끼를 가리키는 단어 망아지로 화살을 쐈고요. 소는 송아지, 개는 강아지, 닭은 병아리로 화살을 다 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응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응은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관계가 뭐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화살을 쏘는지는 바뀌겠지만 어쨌든 그 관계가 주어지면 X의 원소들과 Y의 원소들을 짝지을 수 있는 거죠. 그 짝짓는 것을 대응이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함수라는 것은 뭐냐? 함수는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 Y에 대해서 X의, 여기 중요합니다. X의 모든 원소에 Y의 원소가 꼭 하나씩만 대응하는 관계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응하는 관계를 함수라고 나타내는데, 그쵸? 함수는 그 대응하는 어떠한 관계 있죠?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X의 모든 원소, 그러니까 X에 들어있는 원소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을 해야 돼요. 즉, 아까 우리 대응 관계를 뭐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은 무조건 화살을 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Y의 원소가 꼭 하나씩만 대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말은 망아지랑만 대응을 했잖아요. 말이 병아리, 강아지, 송아지로 다 화살을 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X의 원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꼭 한 발씩의 화살을 쏴야 돼요. 그죠? 안 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한 발씩을 쏴야 되고 2발 이상 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발 이상을 쏜다라는 건 이 주어진 관계가 애매모호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즉, 말이 뭐 망아지도 됐다가, 그죠? 병아리도 됐다가 강아지도 됐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얘네들 모두랑 대응을 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관계가 뭐지? 어떠한 규칙성을 갖고 지금 화살을 쏘는 거지? 라는 걸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X에 있는 애들은 화살을 딱 한 발씩을 모두 쏴야 돼요. 2발 이상 쏘면 안 되고 안 쏴도 안 됩니다. 그래야 대응이 됩니다.
그 다음 Y의 원소가 꼭 하나씩만 대응하는 관계 그랬는데 여기도 보지만 망아지는 말, 그죠? 이렇게 화살을 딱 하나씩 맞고 있죠. 그래서 이 함수는요 항상 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이 하나만 대응하면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이 Y의 원소는요 사실 화살을 두 발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화살을 두 발 맞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대응 관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미팅에 나갔어요. 그죠? 미팅에 나갔는데 여기 1번, 2번 학생이 있고요. 여기는 A 학생, B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학생이 자, 마음에 드는 학생한테 화살을 쏴라! 그랬단 말이야. 사랑의 짝대기를 날려!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1번도 나는 A라는 학생이 마음에 들었어. 2번도 그래? 나도 A라는 학생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1번이 A 학생을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2번이 나도 A가 좋지만 나는 이 B에다 쏴야지 얘가 A에다 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두 명이 다 A를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B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치? 그래서 이러한 것도 대응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이 대응 관계는 1번 학생이 마음에 들어하는 학생 A, 그죠? 1번 학생이 마음에 들어하는 학생에게 대응하는 거고 2번 학생이 마음에 드는 학생과 대응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 A라는 학생이 화살을 두 개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번 입장에서 보면 나는 딱 한 명만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2번 입장에서 보면 나는 딱 한 명만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치? 그래서 Y의 원소가 꼭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대응되는 놈이 1번과 2번이 서로 다른 학생들과 대응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그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응 관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집합 X의 모든 원소를 활을 쏘는 궁사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이 궁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궁사는 뭐라고? 화살을 딱 한 발씩만 가지고 있고요. 반드시 한 발씩 쏴야 됩니다. 두 발을 쏘아서도 안 되고요. 화살을 쏘지 않아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집합 Y의 모든 원소를 관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관역은요. 예를 들어 날아오는 화살을 자기가 관역이 막 뛰어다니면서 딱 맞고 이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 가만히 서 있다가 날아오면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 발이 날아오면 두 발을 다 맞아야 되고요. 누군가 나한테 화살을 쏘지 않았으면 움직여가면서 맞을 수는 없어. 그냥 안 날아오면 안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Y의 원소는 두 발 이상 화살을 맞아도 관계가 없고요. 심지어 화살을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치? 그렇게 이 대응 관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X의 모든 원소를 궁사라고 생각하면 궁사들은 한 발씩 화살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그 화살을 Y의 원소 어딘가로 쏴야 됩니다. 안 쏴도 안 되고요. 두 발 이상 쏴도 안 됩니다. 그리고 Y의 원소들은 관역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날아오면 날아오는 대로 화살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두 발 이상 화살을 맞아도 관계없고요. 또한 안 날아오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살을 맞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룰만 지킨다면 함수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함수인 것과 함수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1번은 보세요.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화살을 한 발씩 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발 쏜 애들도 없고요. 안 쏜 애들도 없어요. 그지? 그리고 딱 한 발씩 쐈으니까 당연히 Y의 원소 하나씩만 대응이 됩니다. 자, 다만 선생님 여기 A도 한 발 맞고 B도 한 발 맞고 C가 두 발 맞았는데요? 게다가 D는 화살을 안 맞았어요. 자, 얘네들은 뭐라고요? 관역입니다. 두 발 이상 맞아도 관계없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따라서 1번의 요 대응 관계는 함수입니다. 함수. 이해가 되죠? 오케이. 자, 2번을 볼까요? 2번은 X의 원소들 중에 화살을 안 쏘고 있는 애가 있죠?
이러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4가 화살을 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함수가 아닙니다. 됐죠? 너무 쉽지? 3번 볼까요? 3번은 1, 2, 3이 하나씩 화살을 쏜 것에 비해서 4번 궁사가 화살을 2발을 쐈습니다. 이럴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한 발씩만 쏴야 되고요. 안 쏴도 안 되고 2발 이상 쏴도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2발을 쐈기 때문에 요놈은 함수가 아니다. 요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주어진 관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금방 우리가 분석해 판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응이 뭔지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함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몇 개를 정리를 할게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 정의역과 공역인데요. 자, 함수를 어떻게 나타낸다고 그랬지? x의 원소들이, 집합 x의 원소들이 집합 y의 원소로 대응되는 이 관계가 함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f의 땡땡 x 화살표 y로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에서 집합 x, 그러니까 여기 x, 궁사들의 집합을 정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정의를 구현하는 궁사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유치하다. 그 다음에 y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함수 f의 공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너무 쉽죠? 그래서 궁사들의 집합을 정의역, 관역들의 집합을 공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건 용어일 뿐입니다. 용어. 앞으로 이제 이런 용어를 써서 궁사들과 관역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보면 함수값과 치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함수 f에 의해서 정의역 x의 원소 x가 공역 y의 원소 y에 대응하는 것을 기호로 y는 fx다 라고 나타냅니다. 즉, 이 f라는 함수라고 그랬잖아. 이 함수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관계가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즉 규칙성 혹은 룰에 의해서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f라는 규칙성, 무슨 관계에 의해서 x라는 놈이 y로 대응된다라는 것을 요렇게 나타냅니다. 수학적 표현으로는. 그치? 요렇게 나타내는데 이때 fx를 함수 f에 의한 x의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x의 함수 f에 대한 함수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x가 이 함수 f라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대응되는 y의 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값이다 그러면 x에 대응되는 y 값이 얼마인지 그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예를 들면 여기 위에서 봤던 요 예제에서 요겁니다. 요 놈이 지금 x가 될 수 있잖아요. 요 놈 x가 지금 1입니다. x가 1일 때 함수 f에 의한 1의 함수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1이 y에 누구랑 대응하고 있어? a랑 대응하고 있으니까 f의 1은 a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f라는 놈을 f가 아니라 f의 1이라는 놈이 x가 1일 때의 함수 f에 의한 함수의 함수값 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함수값 전체의 집합, 그래서 이 x에 속하는 모든 x들에 의한 함수값들의 집합을 함수 f의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쵸? 네. 근데 이거 선생님 이거 뭐 말이 되게 어렵네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쉽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x가 궁사들의 집합이라고 했죠. y는 누구들의? 관역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값들이 다 모여있는 집합이 치역인데요. 쉽게 말하면 관역들 중에서 화살을 맞은 관역들만의 집합이 치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1번은 A, 2번은 B, 3번은 C, 4번도 C로 화살을 쐈죠. 그러면 여기서 정의역은 1, 2, 3, 4입니다. 집합 1, 2, 3, 4고요. 공역은 집합 A, B, C, D가 되고요. 치역은 이 관역들 중에서 화살을 한 발 이상 맞은 놈들의 집합, 즉
D는 화살을 안 맞았기 때문에 제외되고요. A, B, C로 이루어진 집합이 치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치역은 뭐다? 화살을 한 발 이상 맞은 관역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지? 자, 그러면 당연히 치역은요. 이 관역들 중에서 화살을 한 발 이상 맞은 관역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 함수 f의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같으면요. 당연히 대응되는 값들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값 fx1과 fx2도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놈의 우리 대우 배웠죠. 그죠? 예. 대우를 생각하시면 결국 만약에 x1과 x2의 함수값이 서로 같지 않다라면 당연히 x1과 x2도 서로 다르다. 요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두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대우 관계에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함수에서 정의역 또는 공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정의역은 함수값이 정의될 수 있는 실수 x의 값 전체로 보고요. 공역은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정의역과 공역이 뭔지도 배웠고요. 그 다음 함수값들이 뭔지 알았고 그 함수값들의 집합이 치역이 된다. 즉 관역들 중에서 화살을 한 발 이상 맞은 관역들만 모아놓은 것이 치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 봅시다.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1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지금 정의역,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렇다면 요게 값이 존재하게끔 만드는 모든 실수들의 집합이 바로 정의역이 됩니다. 그런데 x제곱 플러스 1은요. 어떤 x값이 들어오더라도 x제곱 플러스 1의 값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의역은 뭐냐 하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수 전체의 집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때 공역도 아무 말이 없잖아요. 공역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 공역 역시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역은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 자, x가 실수 전체의 값을 가질 때 각각의 x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값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x가 0일 때는 1이고요. x가 1일 때는 2에 대응하고 x가 3일 때는 2일 때는 5에 x가 3일 때는 10에 대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우리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제곱의 그래프를 어디로?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x가 0일 때는 1로, x가 1일 때는 얼마로? 2로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대응되는 y값들은 보시다시피 1보다는 전부 다 큰 쪽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 x값들이 변할 때 y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전부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볼 수가 있죠. y축 입장에서 보면 이거보다 항상 위쪽으로만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따라서 치역은 y들의 집합인데 어떤 y들? y가 1보다 큰 실수, 그죠? y는 실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정의역은 함수값이 정의될 수 있는 실수 x의 값 전체의 집합으로 그랬는데 함수값이 정의될 수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근데 예를 들어 y는 이꼴 x분의 1이라는 이러한 대응 관계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x분의 1이라는 값이 존재하나요? 아니죠. x가 0이 되면 이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0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함수의 경우는 x가 0인, 즉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의 정의역은 0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들의 집합이 뭐구나, 정의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우리 대응이 뭔지, 함수가 뭔지, 그리고 함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정의역, 공역, 그 다음 치역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걸 모르면 앞으로 함수 단원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